안녕하세요. 버무라목토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리 인하에 커지는 은행 예대 금리 차, 가계 부담이 더욱더 증대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7일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 따르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5대 은행의 지난해 12월 기준 정책 서민금융 제외 가계 예대 금리 차는 평균 1.16, 5개월 만에 2배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은행별로 따져보자면 국민은행은 0.79%, 신한은 0.57, 하나는 0.60, 우리는 0.66, 농협은 0.65% 정도로 상승을 했다는 얘기죠. 이와 반대로 예금금리가 낮아지는 반면에 대출금리는 반대로 움직였다는 얘기입니다.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에 따라서 대출 가산금리는 죽어도 포기 못해. 은행 쪽에서는. 일단 이득을 봐야 되니까. 금리를 인상하고 우대금리 혜택은 축소를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대출금리는 가산금리 더한 뒤에 나오는 산출값이기 때문에 더욱더 체감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고요. 주택담보대출금리 살짝 내려갔다고 하지만 고정형이 상당 5.86%, 변동형은 6.33% 정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7월 말, 그러니까 작년 대출 규제가 한창 맹위를 떨칠 즈음에 그 상단금리 5.59와 6.73 비슷한 그런 어떤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시중은행의 이자 이익은 맥시멈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신한지주가 이자 이익에 힘입어서 작년 순이익이 4조 5천억을 넘는 기록적인 어떤 수익률을 찍게 됐고요. KB 역시도 순이익이 첫 5조 원을 돌파를 하게 됐습니다. 은행이 앞에서 끌고 보험이 뒤에서 밀어주는 형국으로 가고 있었는데, 작년 은행이 3조의 이익을 남겼고 생명보험, 손해보험이 총 1조의 이익을 남겼다고 하죠. 이렇게 되면 비은행 이익 기여도가 40% 정도로 확대가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찌 보면 은행 대출 잘못 받으면 고금리에 딱 물리게 돼서 손해는 고객이 고스란히 보고 이익은 은행이 지속적으로 30년, 50년, 반백년을 그냥 빨대 딱 꽂아놓고 수익률을 챙길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건데, 이게 또 은행 비리, 그러니까 부당대출이 또 이번에 금융감독원에 의해서 터지게 됐죠.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부당대출 금액이 3,875억 원 정도가 적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친인척 관련 전혀 정당한 어떤 대출 기준에 의해서 대출을 내준 게 아니라 그야말로 편법을 동원해서 대출을 내준 건데,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2,300억 정도의 부당대출이 적발이 됐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익은 맥시멈으로 늘어나고, 또 한편으로는 부당대출을 통해서 이게 은행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는 부분이 크거든요. 부당대출을 해줬지만 나중에 이 돈을 회수하지 못하는 일명 사고가 터지게 되면 은행 자체의 어떤 이 자금줄이 한순간에 증발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기가 찾아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가산금리 살짝 낮추고 주담대금리 내린다고 하지만 절대로 외부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지금 한국의 주담대금리가 내려가는 그런 궤적은 아니라는 얘기죠. 어쩔 수 없이 지금 눈치 보고 조금씩 내리고 있는데, 이거 대출금리 내려가니까 내가 얼른 대출 받아야 되겠다라는 섣부른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점에 물린 집값을 사면 결국 호구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고요. 어차피 집값은 계속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수순에 와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저점에서 진입하는 것이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이 될 수 있게 되겠고, 은행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뒤를 터는 듯한 느낌을 갖게 만든다면 결국 집값 상승에 기인한 자기 자산의 가치 증가보다는 원금 이자 후폭풍이 더 확대가 되기 때문에 갈수록 깎여나가는 자기 자산 가치가 그냥 훅 하고 떨어져 나가는 어떤 피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사실을 그대로 뒷받침해주고 있는 서울 아파트 매물 추이, 지금 82,000건까지 2월 4일 날 떨어졌는데 이게 또 급속도로 다시 반등하고 있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거래가 선순환돼서 매수자가 늘어가지고 집을 물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매물량이 줄어든 게 아니라 왼쪽 주머니 오른쪽, 오른쪽 주머니 왼쪽, 왔다 갔다 왔다 하다 보니까 매물을
인풋 아웃풋하는 이 집주인들의 동선 때문에 매물량이 이렇게 줄었다가 늘어드는 그런 어떤 추세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2월 7일부로 8만 7천 건까지 다시 올라서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서울은 13만 5천, 전세, 월세 합쳐서 매물량이 폭증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16만 2천 건에서 16만 7천 건으로 총 매물수가 21만 4천 건으로 지금 늘어가고 있는 추세. 인천 역시도 마찬가지죠. 인천도 지금 상당히 집값이 하향화되고 있고 전세가가 뭐 역전세, 깡통전세 나온다 만다 하는 그런 말들이 돌아다닐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집값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데 3만 9천, 전월세 합쳐서 5만 건의 매물량이 폭주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매물량이 늘어난다는 건 결국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매수세가 확실한 관망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아무리 뭐 팔고 싶어도 못 파는 형편, 심지어 서울에서 가장 회전율이 높다고 말하는 노도강 아파트 역시도 매물 급증에도 불구하고 매수세가 나이아가라 폭포수처럼 뭐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서 이자 부담이 가중되니까 매물이 뭐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은행이 겉으로만 지금 주담대 금리를 살짝 내리고 있지 속으로는 다시 어떤 순간에 갑자기 또 고금리 형태로 카드를 내밀지 모르기 때문에 주택 매수 심리는 계속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당연히 노도강 집값 하락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노도강 지역에선 아파트 매물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데 무려 뭐 노원구는 지난해 동기 대비 11.6% 증가 추세에 있고요. 도봉구와 강북구 각각 17.8%, 18.6% 정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뭐 비례할 수 있는 거래량 보시더라도 2025년이 들어서 노원구 뭐 1월 달에 매매 거래량이 149건, 전세 거래량 533건. 확실히 전세에 비해서 매매 거래량이 훅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섣불리 진입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전세로 버티겠다. 그런 어떤 의도가 보이고 있고요. 도봉구 역시도 2025년 1월달 매매가 56건, 전세가 160건. 확실히 전세가 거래량이 많은 걸 볼 수가 있죠. 강북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매가 36건, 전세가 88건. 뭐 그나마 이 매매 전세 거래량이 훅 줄어든 상황에서도 확실히 매매보다는 전세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걸 볼 때 역시 매매로 진입하기에는 가격이 여전히 부담스럽다. 그리고 금리 부담 때문에 섣불리 진입하지 못하는 매수세의 어떤 스탠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은행 금리는 예대 마진 절대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 계속적으로 금리 부분을 상향으로 고정시켜 놓을 건 뻔하고요. 결국 저점의 집을 사는 사람보다 고점의 집을 산 사람들, 그러니까 이미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이 뭐 대출 끌어와서 집을 샀기 때문에 이거 어찌 보면 부정적인 측면에서 설거지 당할 가능성 높아요. 내가 산 가격보다 훨씬 더 2배, 3배 정도 집값이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게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식으로 감당 못할 매물량은 계속적으로 거래가를 도미노처럼 쓰러뜨릴 가능성 아주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상반기 서울 아파트를 뭐 넘어서서 경기도, 인천까지 지방을 너나 할 것 없이 계속적인 어떤 집값 하락세의 압력은 거세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뜩이나 뭐 지금 미국 연준은 인플레 뭐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안정적인 퍼센테이지 2%대에 근접해도 우리는 금리 안 내릴래 라는 아주 확고한 의지를 뭐 요지부동 가지고 있죠.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서 또 유동성의 확대 그리고 달러의 어떤 약세를 뭐 보이면서 상당 부분 뭐 수출 부분에 있어서 우회적인 어떤 루트를 뚫으려고 하는데 연준이 좀 협조를 안 해주는 어떤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플레 2%에 근접해도 역시 동결 내지는 오히려 인상 쪽으로 갈 가능성도 높다는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로건 총재는 앞으로 몇 개월 내에 인플레이션이 2% 근접하면 어떨까라는 물음에 대해서 전혀 금리를 내릴 것 같지 않다. 확실히 FOMC가 이 금리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기준을 딱 정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뭐 미국 국채 10년물 뭐 4.45%에 머무를 수밖에 없고 미국 국채 2년물 역시도 4.2%, 중장기 국채 금리 역시도 뭐 뻘겋게 불이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미국 달러 현상은 달러 인덱스의 지수를 높일 수밖에 없겠고요. 이런 식으로 초강달러 현상이 지속이 된다면 앞으로 한국 아파트 시장 뭐 대출 땡기기 위한 주택담보대출 금리 영향은
뭐 상당히 터프해질 수밖에 없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 자체의 어떤 금리 불안정성 요소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다 보면, 특별히 또 트럼프가 관세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멕시코와 미국에 대해서 25% 관세를 한 달 정도 유예를 했죠. 뭔가 조금 뭐 급한 상황은 좀 넘어간 것 같은데, 중국에 대해서는 10%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또 맞받아치는 바람에 중국이 15% 미국에 대해서 또 관세를 또 때렸고요. 서로 뭐 주고받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어떤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관세를 계속해서 높이다 보면 1919년 스무트 홀리법 소환을 할 정도로, 스무트 홀리법은 뭐 1930년 6월에 2만여 개의 수입품에 대해서 평균 59%.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최고 40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해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그런 법률이었는데, 이 법안 때문에 미국 경제가 정말 뭐 훌러덩 벗겨지는 그런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게 됐죠. 공황도 이때부터 뭐 조짐을 보이게 됐었고요. 결국 미국 금리는 요지부동 국채 강세를 유지하면서 관세 정책과 맞물리면서 1919년에 대공황이 다시 펼쳐지는 거 아니냐라는 비관적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 이렇게 되다 보면 이 관세의 영향은 상당히 경제 전반에 미국의 어떤 약화 현상을 또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 굉장히 많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00년 만에 대재앙이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공포가 조성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무튼 강달러는 트럼프 이후에도 트럼프의 행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맹위를 떨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주담대 금리는 한국에선 인상적으로 가닥을 잡힐 것으로 보이네요. 결국 미국 금리 관세 장벽으로 더욱 두터워질 것으로 보이는 것은 뻔하죠. 이런 의미 때문에 환율은 1447원, 1420원까지 지난주까지 내려갔었는데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지금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게 관세 부분에서의 영향, 그 영향권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하는 게 지금 가상화폐죠. 불안정성의 어떤 대표적인 위험자산으로 평가되고 있는 이 가상화폐가 지금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연례적으로 매년 2월 달쯤 되면 가상화폐가 가장 약세 현상을 보여왔다가 2월 초중순 되면서 다시 비트코인, 알트코인이 다시 강세로 접어드는 그런 어떤 궤적들을 많이 보였었는데요. 2025년 이 관세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잘 지켜보셔야 되겠고, 비트코인이 지금 1억 5천, 이더리움 410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네요. 테더와 리플 역시도 많이 떨어져 있고요. 도지코인 역시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가상화폐는 관세 폭탄의 어떤 이 파급력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은 충분히 버틸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알트코인 역시도 강세 회복을 이어갈 것이다. 10만 달러 안정적으로 돌파할 시에는 회복세가 이어질 수 있고, 만약에 9만 3천 달러 하회 시에는 약세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그만큼 지금 관세와 가상화폐가 맞물려 있는데,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가상화폐를 통해서 미국의 부채 약 5경 정도 되는데 이 부채를 일시적으로 갚으려는 계산이 지금 서 있습니다. 미국 전략 자산 가치로 비축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마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2월이 됐는데도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매번 2월까지 약세 현상 보였었는데 단 변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2월 7일 미국 고용지표가 예상치에 부합하느냐, 그리고 관세의 또 다른 변수가 생길까 말까, 차이에 따라서 가상화폐 시장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역시 이런 한국은 이런 분위기와 함께 자본시장의 어떤 약화 현상, 동반해서 자산시장까지도 좀 흔들릴 수 있을 가능성 높겠고요. 우회로를 찾는 지금 움직이고 있는 한국 안에서의 자본은 미국 증시와 가상화폐, 2월부터 아마 강세를 보이게 되면 더욱더 빠져나갈 가능성 높고, 상대적으로 아파트 시장 가치는 후덜덜덜 이전에 전혀 보지 못했던 궤적으로 하락의 계단을 밟을 가능성이 아주 높겠습니다. 그만큼 다변화된 금융시장에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얘기죠. 보합으로 보이는 지금까지의 아파트 장세는 많이 꺾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확실히 틈새가 보이는, 좀 건더기를 좀 건져낼 수 있는 조개 껍질 장세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딱딱해 보이는 시장의 분위기지만 뭔가 틈새를 열면 건더기를 건져낼 수 있는 골든타임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지켜보시면서 틈새를 노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한국은 자본시장 약화 현상, 특별히 자산시장에서의 아파트 시장은 단계적으로 계속적인 이 낙폭이 커지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중은행들이 상당히 예대금리 차, 마진차를 넓히면서 예금금리 낮추고 대출금리 올리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앞으로 주담대금리도 계속해서 강세로 갈 가능성 높습니다. 고점에 물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틈새가 보이는 조개 껍질 장세입니다. 딱딱해 보이지만 먼저 무엇보다도 건더기를 건져 올릴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올 것이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 기회를 잘 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반불한 목도파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